사실 재회는 다이어트랑 비슷한 점이 진짜 많거든요. 급하게 빼면 요요가 오는 것처럼 급하게 재회하면 금방 다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도 이별 상황에 따라 재회를 위한 방법이 다 제각각이죠. 근데 대부분 유튜브에서는 본인의 연애 경험을 비추어 그게 전부인 양, 여자는 이렇다더라, 남자는 저렇다더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이 난무하며, 뭐 나름의 심리 전문가라고 자격증을 걸어둔 대부분의 재회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도 이런 곳에서 돈만 주면 일주일이면 따는 자격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다이어트의 진리처럼 재회에도 무조건 적용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의 행동이나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노력인데요. 이별 후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의 심리를 궁금해하며 상대가 했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너무 깊이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재회 성공 여부에는 이런 행동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의 카톡을 차단했다고 가정했을 때 차단의 이유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누구는 여러분의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 차단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순간적인 감정에 욱해서 차단했을 수도, 심지어 누구는 그냥 별 이유 없이 헤어지면 습관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한 가지 행동에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상대를 궁금해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며, 이렇게 상대를 궁금해하는 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ow, 즉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 방법을 찾았다면 행동함으로써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런데 상대의 심리를 궁금해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일들을 등한시하거나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고 정말 재회를 원한다면 이어서 설명해드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해보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면 여러분은 혼자서 재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땐 무조건 조력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혼자서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경우 PT를 신청해 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특히 여러분이 지금 불안함이 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별의 원인과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에요. 이게 선행되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현재 상황이나 상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여러분의 감정에만 호소해 상대를 설득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범하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일단 행동을 멈추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분석할 때 팁을 드리자면 절대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직접 써봐야 해요. 직접 써봐야 함. 그래야 좀 더 디테일하고 명료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대로 상황을 분석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상담할 때 종종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소개해보자면, 이별의 원인이야 가지각색일 테니까 본인이 직접 써보며 객관화해 보시면 되고, 이별 후 현재 상황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적은 경우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큰 경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분류 방법인데, 단순히 감정 식음, 가치관 차이, 상황 이별이라면 부정적 감정이 적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짓말, 무책임, 폭언, 반복된 실수 등 신뢰 파괴 이별이라면 부정적 감정이 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물론 단순히 이렇게 분류만 하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와 지난 대화 내용을 올려보다 보면 상대 감정선의 변화 과정을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별 후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 혼자서 이런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 1:1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파악해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다짐이나 상대를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뜬구름 잡는 형태로는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어요. 이건 연애 중 상대의 감정이 아직 여러분에게 충분할 때나 가능한 방법이고, 이별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먹히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공감 능력 부족 이런 게 이별의 원인이라면 더 이상 상대를 말로만 설득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공감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기에 네이버 블로그에 나의 노력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고, 뭐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시각적인 기록물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카톡 프사나 인스타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누적된 자료가 아닌 하나씩 공개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초반에 상대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누적 후 노출하는 방식을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로 변화된 모습도 동반돼야겠죠. 만약 객관적인 상황 분석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별한 상황에서 상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의 잘못된 시도로 완전한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며 어설프게 기회를 날리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 상담에서는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임상심리사로서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해드리고 10년 이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쌓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시 소중한 사랑을 되찾는 그날까지 길을 잃지 마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